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해방촌장 전범선 민사고에 가다 방금 제가 아주 민사고 소강당을 엎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연 끝나고 이제 바로 가긴 좀 아쉽고 후배님들도 아까 그 PLG 후배님들밖에 못 봐가지고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손들라 그랬어요. 제가 인터뷰할 사람. 그래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요. 각자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사학고등학교 24기 권민구라고 합니다. 24기. 네, 24기 신입생. 엄청 차이나죠. 제가 12기라서 띠동갑입니다. 네, 양띠. 네. 이번 새로 들어오신 거죠? 네, 이번에 새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수업은 안 듣고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라고 어떤 수업을 있고 어떤 선택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리더란 무엇인가 민족 주제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 저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약간 서로 막 이렇게 보면서 눈 맞고 이런 타이밍 아닌가요? 서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 서로 알아가는 시간. 서로 알아가는 시간. 공부하기 전에 몸풀기로. 여기는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24기 김현서라고 하고요. 제가 온 곳은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왔어요. 오 강원도. 네. 강원도 이번에 몇 명 들어왔어요? 강원도는 이제 좀 많이 들어왔고 강릉시에서 2명이 왔어요. 강릉에서 2명. 춘천은 없나요? 춘천 유적이 없는데 춘천은 저희 때도 저밖에 없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학교지만 강원도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24기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강남구에서 왔고요. 그냥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에서 왔습니다. 저쪽 소개를 또 드려요. 민사고 24기 김동주고 성남인데 분당 아닌 성남. 벌써부터 그런 구분 확실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죽어도 한국을 떠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벌써부터 탈조선의 뜻을 품고 있는 후배님을 만났는데 왜 탈조선 하고 싶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날씨고요. 미세먼지. 미세먼지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유아에서에선 장점이라고 배웠는데 하긴 그런 거 같잖아요. 하늘같이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캘리포니아? 아니요, 러시아요. 러시아 가고 싶어요. 완전 추운 이게 엄청 추운 데를 굳이 여기가 러시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영상이었을 때 우리나라는 영하 10도였어요. 그래요? 네. 새로운 정보 알아갑니다. 여기 후배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기 심기환이고요. 여긴 다 24기인데 저만 좀. 네, 그리고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그 랩 음악을 하고 있고 싱글 앨범을 한 장 발매도 했는데. 오, 네, 그렇게 아까 랩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아주 수준급이십니다. 네. 소사가는 소사하는 그래서 제목이 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소사 휴게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민사고 학생들이 주말마다 가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음악에 담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쨌든 19,000원을 벌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노래를. 노래로? 네. 오, 축하드립니다. 야, 와인 팩토리? 네 맞습니다. 저희 소속사 대표님인 네. 닥터 심슨 네, 후배입니다. 동아리 근데 그 소사휴게소 하면 또 첫 번째 데이트 장소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아닌가요? 뭐 계속 보면 girl이라는 암시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암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소녀. 소녀라는 게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 또 소사 휴게소에 부스가 생겼어요. 무슨 부스? 그 제 노래를 홍보하는 이렇게 하나의 진짜요? 그래서 가사도 써 있고 이야. 캐리커처도 그려고 아니면 소사리 대표 가수네요. 야, 랩 네임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신미안이라고 해서 신미안. 네, 영어로는 신미안이 그 원시 네. 영장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는 좀 원숭이처럼 뛰어놀고 근데 또 가사를 적을 때는 아름다운 걸 보겠다는 그런 좀 대조적인 의미. 역시 닥터 심슨처럼 심가네요, 심가. 혹시 앞으로 음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취미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네. 죽을 때까지 하면 재밌지 않을까?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 결정이 났나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11월에 이제 끝났어. 네 그리고 AP를 몇 점 맞았는지 얘기해도 돼요? 저 1550점 맞았습니다. 네? 1600점 만점이구나? 네, 1600 점. 겼구나. 저 2400점 만점이시더라고요. 저요? 전 2300점. 1500 몇 점 맞았는데 끝났다 그래가지고 포기했나? 1600점 만점에 1550점. 50점. 이거는 뭐 거의 만점 수준이네요. 그럼 가고 싶은 뭐 대학이 있어요? 다트머스라던가. 네 다트머스 대학 물론 가고 싶고요. 하고 저 듀크 대학교를 참 듀크 또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그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는데.
뒷구 애들은. 뒷구. 그냥 우리 남부의 뒷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뒷구 대학교 아주 좋죠. 도시에 안 있고 시골에 있는 뒷구도 그렇고 다트머스도 그렇고 뭐 프린스턴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이 훨씬 좀 뭐랄까 고립돼 있어서 민사고 같은 맛이 있어요. 저 진짜 민사고가 너무 좋아서 다트머스에 지원한 거예요. 산골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끼리 재밌잖아요. 아무튼 반갑고 여기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된 24기 김혜인입니다. 다 꿈을 말하셔서 저도 확실한 대학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을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자금이 마련하기 힘들기 내가 지금 딱 그래요.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투자은행에 들어가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런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IB가 되고 싶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커. 네. 아주 벌써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오신 건데 네. 어떻게 그런 꿈을 확고하게 갖게 되셨어요? 저도 민사고 지원할 때 지금까지는 뭔가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냥 여기에 관심 있다 저기에 관심 있다 정도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제 관심사들이 조각조각 모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대충 길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뭐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도 듣고 이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쌓아봤던 것 같습니다. 뭐 대본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요. 이거를 면접 때 얘기했죠? 면접 때 말할 기회는 없었는데 아, 그래요? 자소서를 쓰는 자체가 그걸 하는 과정 중에 되게 좋은 과정이었어요. 자소서 민사고 들어오려면은 자기소개서 이 정도는 써야 됩니다. 진로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국제 변호사.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만 변호사가 되진 않아요. 방금 제가 공연하기 전에 강연을 했잖아요. TEDx 주제가 민족 서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주제를 제가 던졌는데 혹시 듣고서 이건 좀 별로였다, 이건 좀 재밌었다, 어디 느낀 점? 연설 연설 안 하셨나? 일단 들은 사람. 네. 뭐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학교 3년 다니면서 아, 맨날 네. 교훈의 민족 주체성 교육을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또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뭐 민족 이런 거 뭔가 네. 쓸데없고 나는 민족을 초월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또 제가 여러 가지 뭐 미국을 몇 번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한국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빵만 먹다 보니까 쌀에 부서지는 질감이 너무 그리워서 내 안에 숨어있는 국뽕을 어쩔 수 없죠. 네, 그 정말 어쩔 수 없고 제가 여기서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고 정말 민족을 떼어놓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는데 네. 뭐 말씀하신 그 강연 주제 민족 사관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다분하고 네.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학교와는 또 그 네. 분리가 되는 것 같은 게 그렇죠. 학교 내에서도 또 전통을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반면에 그렇죠. 또 그것에 맞서서 그 학생들에게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히려 그런 선생님만 계신 학교에 가면 네.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학교가 오히려 비판 정신을 굉장히 키워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잘못된 일을 많이 보여줬어. 또 잘못된 걸 보여줌으로써 비판 정신을 키운다고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민족 사관 고등학교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 사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환경이기도 하고. 재밌네. 그러면 제가 어쨌든 민사고를 졸업해가지고 음악 한다 그러고 막 유튜브 방송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솔직히 후배님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좀 학교의 이름을 갖다가 근데 더럽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정말 그게 전 선배님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 이 학교에서 추구를 하는 게 여기 지덕체를 갖추고 소재가 적성이 약간 소재가 적성에 맞춰서 약간 진로 찾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딱 선배님이 내 옥스퍼드 학사가 지금 나오고 싶다 그러는데 그런 네. 학력 되게 대단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렇다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글쎄요.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도 있었을 텐데 락을 좋아하셔서 진짜 락을 하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고만 생각하시고 정말 음악은 취미로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왜냐면 그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셨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역사를 그렇죠. 위한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하셔서 내 하고 말이 계신 그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에 나오신 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나만 그러고 있다니까. 재물을 탐하신 것도 아니고 먹칠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 등불을 밝히고 오히려 제일 아이디어하시는 분이죠. 네. 저는 그 황소희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황교선 선생님이 선배님은 저보다 2기수 선배님이신데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치 교사. 네. 그 얘기 말씀 들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대중음악의 지도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 정의하시는 처음 듣는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 동문회 때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와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대중음악의 지도자를 또 양성해낸 거니까. 그리고 제가 선배님이 작곡하신 뱅뱅사거리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복을 입고 약간 그럼 19세 미만 청소년한테 유튜브에서 뚫렸어요? 열려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악풍의 락 음악을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가미가 된 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새로웠고 그냥 정말로 그냥 저희 민족의 약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락을 만드신다는 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정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교훈이랑 이런 것도 너무 잘 따라가지고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배님들한테는 걸러 들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면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 해방촌장 전범선 보신 적 있는 분? 지금 해방촌장 전범선 올라가자고 어쨌든 지금 많이 보셨네요. 재학생들이 애청하고 있네. 해방촌장 전범선인데 해방촌장 전범선이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거 있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6가지 관문. 네, 인서가에 들어가기 위한 여섯가지 관문. 그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민사고는 안 이런데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 댓글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10년 전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게 일반화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입시를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한번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1차가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2차가 면접이 되어 있는데 국어, 영어 끝이? 아니 면접 근데 2차에서 끝이 나고 근데 2차가요. 그 예전에는 인성 면접만 봤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국어, 영어, 수학, 선택 과목, 과목, 인성 다. 인성 심지어 체력 검사도 해요. 영재 판별고사를 영재 판별고사를 대신 면접으로 면접에서 하거든요. 네, 면접. 그래서 어쨌든 2가지 관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 네. 설이랑 면접. 네, 그 국어는 이제 지문을 보고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수학은 문제를 거기서 풀어요. 직선에서. 면접에서 직접으로 설명을 하지.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에 인사의 정보까지 해서 인사? 인간사 인간사. 처음 듣는 정보? 네, 컴퓨터요. 그리고 생물 베이죠. 네. 그리고 그 6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네. 면접을 보는. 그럼 미리 그걸 좀 준비를 하셨겠네요. 네. 저는 대치동에 유학 가서 민사고 선배님 집에 하숙하면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선행학습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얘기랑 달랐던 게 저는 사실상 자기소개서로 민사고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럴 수가 있구나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말에 자소서를 쓰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남들 안 쓰는 거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딱 누워서 세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기 뭐 있지? 하고 생각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안 자고 그날 밤새도록 그쪽 논문이랑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러시아. 동시 러시아를 찔러팠네. 아관 파천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 바이칼호 쪽의 생태계, 그 다음에 기후, 민족, 언어 다 검색을 하고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푸틴 말고 푸틴 그 밑에 있는 그 네. 이름 뭐더라? 아무튼. 정부 수도관 같은 예. 사람한테 보내고 답장도 받고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서 자소서를 썼는데 면접날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문을 5분 읽고 15분 동안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질문만 15분 정도 여쭤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분 면접 중에서 50분 정도를 자소서 질문을 받았고 수학만 온전히 했고 나머지는 다 자소서 질문이 나와서 어쩌다가 들어가서 면접이 100분을 본다고요? 네. 저희 때랑 완전 다릅니다. 20분씩 5과목. 저희 때는 인성 면접, 전문성 면접 해가지고 정말 금방 끝나는 거였는데 면접이 되게 중요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면접을 뒤집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 내신 같은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학원을 다니긴 다녔어요? 면접 준비를 시켜줘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 강릉. 살았어요. 어떻게 했어? 이게 처음에 겨울에는 그 KTX가 개통이
KTX 나왔어. KTX가 안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가서 이동을 해서 또 오고 하면은 막 편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네, 근데 그렇게 했고 또 제가 굉장히 그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열등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 그치. 네, 지금 그 가면은 친구들은 애들 잘하지. 애들이 이렇게 다 잘하는 친구들이 깔려 있고 다들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뚜렷하고 서초구, 강남구 우리 친구들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잘 말, 수줍어 하잖아. 아, 저도 이랬어요. 춘천에서 처음 올라간 대치동 애들 막 다 막 이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자신의 그 꿈에 대한 어느 사명 그런 것도 굉장히 투철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정말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뭐 이런 지방에서 온 후배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 네. 지방에서 민사고에 지원하신 분들께 지방에서 지원하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고 절대로 그분들 텃세나 그런 거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텃세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텃세가 없어도 우리 촌놈들은 느껴요. 스스로 약간 막국수 먹고 싶은데 다 크리스피 크림 먹고 있고. 저도 학원 다니면서 이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자주 봤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나름대로 굉장히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네. 강 위쪽이잖아요. 아. 강 밑으로 내려가서 강 밑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서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성남, 분당 다르다 그러고 막 맞아요. 강남, 북 나누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강 밑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딱 간 날에 영어가 1교시였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하니까 저는 거기서 나 이 정도면 영어 잘해 이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네. 영어를 딱 들으니까 왜 이렇게 잘해 이런 느낌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수학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들 수학도 잘해가지고 와 여기 진짜 완벽한 애들만 모였구나 했는데 또 거기서 잘하는 애들 보면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와 잘 먹으니까. 네.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친구들 중에 100% 붙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아, 그건 정말 진짜 예상 외에 예상에 떨어진 친구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나 때도 내가 처음 학원 가서 막 와 우리 학원 1등 이런 애들 다 떨어졌어. 다 대원하고 갔어. 우리 때는 민사고 떨어지면 대원하고 가고 순서대로 뽑았어. 우리 때는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 일반 대화랑 다 같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서류랑 면접으로만 간소화된 것도 약간 평준화라고 하는 물론이죠. 그 네, 움직임이 압박이 조금 있었죠. 작용된 거죠. 네. 원래는 네. 굉장히 아까 제가 말했던 6가지 관문으로 토플 점수부터 영재 판별 고사 수학 경시 우리 때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많이 좀 거쳐오면서 많이 좀 이렇게 간소화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고에서는 훌륭한 영재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는 게 이제 면접이다. 새롭게 알아갑니다. 해방총장 전범선 시청자분들께 팩트 체크. 네, 지금은 이렇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이 바뀌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는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해방총장 전범선한테 바라는 건 아까 방금 얘기했었고 또 뭐 있어요? 전범선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선생님만의 그런 선생님? 네. 갑자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또 민사고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롤모델이자 그런 자신이 그래요? 네, 그리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민사고라는 좁은 물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는 이런 그래서 자주 민사고 오셔가지고 오셔서 매일 좀 그냥 힘든데? 그래서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 또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과 친구들이 거의 120명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 학년에? 네. 한 학년에 150명이잖아요. 네. 그 문과가 중에 30명밖에 안 돼요? 국내 이과가 많아가지고 네, 국내니까 그 정도 압도적으로 많고 다 의대 가려고? 네, 다 의대 가요. 네, 대한민국 인문학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문학 책방 풀무질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좀 자신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갖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주변에 들러오는 이야기 들으면 요즘엔 문과 가도 서울대 경영과 가도 다 못한다, 다 무조건 공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꼭 그런 출세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자신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두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꼭 내가 사람들의 이런 주류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찾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찾을
해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한다면 이를 보는 친구들도 뭔가 용기가 생기고 또 민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뭔가 색다른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결자. 진짜 감사하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책임감도 느끼고 어쨌든 민사고를 지원하는 친구들과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문과생들한테 일말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해방촌장 전범선이 그게 저의 취지예요. 자유, 사랑, 평화. 네,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가치들이고 또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민사고에 자주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님들.